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예측할 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과 연애할 때 자주 발생하는 6가지 특정한 역학관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6번째는 애착 역학에서 가장 흔히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 애착과 함께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패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이해의 부족은 좌절감과 불안감, 나아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회피형 애착이 연애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과 계속 만날 경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회피형 연인은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며 이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당신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회피형 애착이 작동하는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너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종종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생리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높아질 때 그들의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내면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물러서거나 감정적인 교류를 제한하는데, 특히 서로 아주 가까웠던 순간 직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들이 당신에게 흥미를 잃었다는 뜻은 아니며 잃어버린 통제감과 자율성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려는 것이 당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조절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과 연인 모두의 감정적 욕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말로 안심시켜주는 애정 표현을 자주 해줄 확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깊은 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의 감정적인 신호를 알아차리거나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회피형 사람들이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의 애착 유형은 감정에 솔직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억누르도록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들은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거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강렬한 감정 자체를 불편해하며 가까운 관계에서 그런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감정적인 반응이나 꾸준한 언어적 교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의 흐름은 극도로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연애 속에서 당신은 자주 감정적으로 고립된 기분을 느끼거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깊어질수록 뒤로 물러서는 패턴이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의 방어 전략은 감정적인 친밀감이 커질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진전된 것처럼 보인 직후에 연락이 줄어들거나 깊은 대화를 나눈 후에 신체적 혹은 정서적 거리를 두거나 미래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대화를 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피형 연인들은 스스로 이런 패턴을 의식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내면 시스템은 너무 끈끈한 친밀감을 독립성이나 개인의 안전을 잃는 것과 똑같이 여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활성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착 욕구를 억누르거나 차단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행동을 당신을 밀어내는 거절로 해석한다면 당신은 연락을 더 요구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관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구하는 등의 항해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개 상대방이 더 멀어지게끔 그들의 회피 충동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런 밀고 당기는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관계 경험들에 의해 형성된 방어 전략일 뿐입니다. 네 번째, 당신 혼자서
관계의 감정적인 무게를 전부 짊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난 많은 연애에서 결국 한 사람이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노력의 대부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대화를 먼저 꺼내고 오해를 풀고 교감이나 함께하는 시간을 요구하고 감정을 다스릴 여유를 챙겨주는 일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역학은 아주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인은 무관심하거나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 혼자서 두 사람 몫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내면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대화의 필요성 자체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회피형 연인이 자아 성찰이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스스로 깊이 노력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이러한 불균형을 알아차리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이런 흐름은 관계에 더 애쓰는 파트너에게 정서적인 번아웃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기 시작할 때 더욱 위험해집니다. 5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의심과 내적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종종 아주 조용하게 발생합니다. 당신이 명백한 무시나 폭언을 겪지는 않겠지만 지속되는 정서적 거리감, 불확실성, 그리고 불규칙한 애정 표현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기대치와 욕구, 그리고 자존감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자기방임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 서서히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들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나도 저 사람처럼 더 독립적으로 변해야겠어. 자기 인식과 감정 조절은 훌륭한 일이지만 건강한 타협과 정서적인 자기 방치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연애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관계적 욕구를 타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불균형을 마음속에 내면화하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훗날 건강한 연애의 흐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 특히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에서는 신경계의 조절 장애가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애착 역학에서 가장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신경계 조절입니다. 회피형과 불안형 애착 유형은 흔히 활성화된 애착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불안형 연인은 회피형 연인이 물러설 때 신경계가 극도로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회피형 연인은 불안형 연인이 친밀감을 원하고 다가올 때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 악순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지속적인 신경계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애착 행동은 신경계 반응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MRI와 심박수 모니터링을 활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애착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때 스트레스 수치가 크게 증가하고 정서적인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굴레는 결국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이 안정을 찾기 위한 나름의 시도일지라도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신경계를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불안형 연인의 경우 스스로 마음을 달래는 기술을 기르고 불안감이 자극받았을 때 상대방을 쫓아가려는 충동을 꾹 참아내야 합니다. 회피형 연인의 경우 감정적인 불편함이 몰려올 때 도망치기보다는 그 감정을 온전히 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없다면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몹시 지치는 일이 되어 결국 번아웃이나 만성적인 갈등 혹은 완전한 감정적 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연인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애착 유형은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반응으로 보통 감정적인 보살핌이나 욕구가 일관되게 충족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환경 속에서 굳어집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애착 유형이 무의식 속에 남은 채로 치유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정서적 친밀감이 자라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을 연결하려고 발버둥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벽을 치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근본적인 엇갈림을 만듭니다. 한 사람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한없이 가까워지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역학을 파악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그 연애는 쫓아감과 물러섬, 친밀감과 회피, 연결과 단절의 악순환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애도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회피형 연인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대개 다음의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상호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애착 성향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회피형 연인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머물며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회피형을 만나는 파트너는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잃지 말아야 하며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넷째, 신경계 조절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내면적인 반응이 서로의 대화 방식과 관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서로를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그 관계는 종종 감정적인 불균형과 말하지 못해 쌓인 좌절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로 멍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회피형 애착은 고장난 결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아주 가까운 연인 관계에서는 분명 넘어가기 힘든 커다란 숙제입니다. 이 성향은 흔히 억눌린 감정 표현,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아주 강렬한 독립심을 향한 욕구를 동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회피형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면 관계 밑바탕에서 작용하는 감정의 역학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에게 혼자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불쑥 나타나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밀고 당기는 악순환, 연인이 겪게 될 자기의심의 가능성, 그리고 신경계 조절의 중요성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연애는 성공할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자아인식과 깊은 소통,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함이 단단하게 요구됩니다. 누군가의 애착 유형을 억지로 뜯어고치는 것은 당신이 짊어질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와 당신의 소중한 정신 건강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당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달콤한 환상이나 막연한 희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자각과 현실을 바탕으로 현명하고 단단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회피형 연인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깊이 집착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